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전당대회. 오늘 민주당 8.18 전당대회가 오늘 막을 내렸습니다. 막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막을 내렸는데 당연히 당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됐죠.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됐는데 85.4%. 야, 대단한 득표율이죠. 대단한 득표율. 2년 전에 이재명 대표가 77.77%로 이거 당대표가 됐거든요. 그때도 민주당 안에서 역대 최고였는데 지금 그거를 스스로 갱신한 거죠. 그래서 8%, 거의 8%를 갱신해가지고 85.4%가 됐습니다. 와, 이거면은, 이 정도면은 진짜 지지자들의 정말 전폭적인 지지. 근데 중요한 거, 이게 지지자만 지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또 언론들이 이재명 대표 이렇게 득표 높은 거 가지고 또 시비 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재명 지가 연임하려고 전당대회 룰 바꾸지 않았냐, 막 그런 말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권리당원 그 수를 좀 늘리고, 권리당원 비율을 늘리고 대의원 비율을 좀 낮추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요, 권리당원 비율, 대의원 비율 그 조정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사실 이번에 보십시오. 권리당원에서는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88이 나왔어요. 막 압도적이죠. 그런데 대의원, 전국 대의원에서도요, 물론 권리당원보다는 좀 낮지만 74%가 나왔어요. 74%. 이거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현재 뭐 전당대회 룰을 바꾸고 안 바꾸고 떠나가지고 압도적으로 당대표가 될 수밖에 없는 지금 위치에 있습니다. 다만 이 비율은 예전부터, 꼭 지금이 아니고 이재명이 나와서가 아니라 예전부터 권리당원 비율, 그 권리당원 비율을 또 이 대의원 비율을 낮춰야 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왜? 당내 민주주의, 당원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대의원들이 워낙 이게 뭐야, 갑자기 단어가 기억이 안 나네. 너무 높으니까 상대적으로 말도 안 되잖아요. 표의 등가성이라는 게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권리당원 비율에 비해서 높으니까 이거 조절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막 시비를 걸면서 이재명이 연임하려 그러는데, 이재명은 이거 안 해도 당대표가 될 수가 당연히 되는 거였고, 전국 대의원에서도 74% 나왔으면 이거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무슨 이재명이 당원당규 개정한 게 연임하려고 한 거다, 뭐 그런 소리는 헛소리예요, 헛소리. 아니, 무슨 경쟁력이 고만고만 해가지고 경쟁자가 있을 때 얘기지.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한테 경쟁자가 어딨어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뭐 1등 될 거는 너무 당연한 거였고, 사실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되는 거는 우리가 다 과연 어떻게 될까? 그걸 보지 않았죠. 표의 등가성 비율. 모라고님 역시 똑똑하십니다. 제가 단어가 기가 났어. 표의 등가성 맞습니다. 등가성의 비율이 너무 말이 안 되니까. 근데 이거는 이재명뿐만이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해서 지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대의원이 왜 이렇게 높냐? 이게 말이 돼? 그걸 요번에 고친 겁니다. 고친 거 문제 안 되는 거죠. 하여간 이재명이 당대표 된 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사실은 놀라운 기색이 없습니다. 놀랄 게 뭐가 있어? 오히려 놀란 거는 뭐냐? 90이 안 된 거. 요번에 90이 되냐 안 되냐? 90이 되겠지. 다 그랬는데 의외로 90이 안 됐어요. 90이 안 돼갖고 좀 놀라웠다. 그게 하나 있고요. 사실 이번에 진짜 놀란 거는 정몽주가 떨어진 거죠. 저희도 오늘 모임이 있어가지고 우리 주민들, 지인들 같이 있었거든요. 같이 있으면서 계속 이거를 체크를 했어요. 정몽주 어떻게 됐어요? 했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한 분이 보더니 정몽주 떨어진 것 같은데요? 그러길래 깜짝 놀랐어요. 깜짝. 전 정몽주가 당연히 1, 2등은 안 되더라도 아무리 못해도 5등 안에는 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정봉주가 최고위 5명 중에서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어. 이거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1등은 누가 했냐면은 김민석이 했죠. 김민석 18.23%. 그리고 전현희가 2등을 했습니다. 전현희 의원이. 한준호 3등. 그리고 김병주 4등, 이현주가 5등 했고 정몽주가 6등 했어요. 차이는 몇 점이냐면 0.6%. 0.6%. 저는 사실 이번에 이현주가 안 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참 아깝다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정봉주가 떨어지고 이현주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 근데 0.6%. 0.6%. 정봉주가 이제 나락으로 떨어진 그 시작점이 언제였냐면 8월 9일이었습니다. 8월 9일. 금요일이죠. 금요일. 지난주 금요일. 지난주 금요일에 박원석이 SBS에 나와가지고 정봉주의 발언을 공개하면서 난리가 난 거죠.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전에 이재명 대표가 자기 유튜브에 최고위원들 한 명씩 다 불러가지고 같이 방송했잖아요. 정봉주도 했고 김민석도 했어, 사실. 근데 김민석 같이 방송할 때 사실 이재명 대표가 뭐 그렇게 심하게 말도 안 했어. 한마디 했지. 근데 왜 이렇게 득표율이 안 나오지? 한마디 했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모르겠어요. 어떤 당원들은 이재명이 김민석을 찍었다. 김민석을 밀어주라고 시선을 준 거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 거고, 이건 오바다 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그 이후에 김민석이 막 치고 올라왔죠. 치고 올라와갖고 정봉주가 2등이 되고 김민석이 1등이 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발언 있기 전에 그 전에는 얼마 그 투표도 안 했어요. 비율도 얼마 안 됐어. 사실은 그 초반에 투표한 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내가 계속 1등이야. 그건 아니죠. 왜냐면은 아직 그때만 하더라도 경기라든가 경기도 제일 많은 데가 경기도하고 서울 아닙니까? 경기 서울도 없었고 호남도 안 하고 그럴 때였는데. 근데 하여간 뭐 정봉주 입장에서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저도 이재명 대표가 김민석 너무 밀어주는데 그런 마음이 든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거 갖고 정봉주가 굉장히 열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열받았다는 거를 몰랐었는데 박원석이가 그거를 방송 나와가지고 얘기한 거죠. 박원석이 나와갖고 정봉주가 굉장히 열받았다. 이재명 같은 사람은 당대표 되면 안 된다고 했다. 내가 최고위원만 되면은 어떻게 하나 봐라. 막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정봉주에 대해서 사실은 비판이 있고 위험하다. 비판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정봉주가 화내는 거 당연한 거지. 근데 그거를 이렇게 방송 나와갖고 유포한 박원석의 문제지. 뭐 그런 말들이 왔다 갔다 했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정봉주가 기자회견을 8월 12일 날 했어요. 월요일 날. 월요일 날 이 기자회견이 문제인 거죠. 저는 사실은 정봉주가 기자회견 하기 전까지는 저도 어떤 입장이었냐면은 박원석이 나쁜 새끼다 그랬어요. 박원석이 나쁜 새끼라고. 왜냐면은 사실 정봉주는 계속 1등 하다가 이재명 대표가 김민석을 막 밀어주는 느낌이 들고 나서 본인이 2등이 됐으니까 얼마나 서운합니까, 사실. 서운하지요. 그래서 서운해가지고 박원석한테 전화로 욕했다고 쳐. 욕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사람 없는 곳에서 욕을 못합니까? 분노하면 욕하지요. 화가 나면은 내 부모도 욕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거 근데 공개적으로 한 거냐, 공식적으로 한 거냐, 비공개로 한 거냐, 그게 사실 차이가 있는 거지. 뭐 공식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박원석하고 형동생 하는데 박원석이 전화해가지고 열받아서 말했다는데 이 정도 말할 수 있는 거지 뭘. 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지한테 개인적으로 한 얘기를 이거를 방송 나와서 말하는 새끼가 어딨어? 이 새끼 나쁜 새끼네?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박원석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정봉주가 JTBC 기자들 아마 JTBC 거예요. 기자들한테 대놓고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같은 사람은 당대표 되면 안 된다. 내가 최고위 들어가면 가만두지 않겠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얘기를 박원석이 듣고
너무 세게 말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정몽주한테 전화 걸어갖고, 왜 이렇게 세게 말하냐? 이게 했더니, 정몽주가 말하면 어떠냐? 하면서, 야, 방송 나가서 얘기하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방송 나가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는, 야, 대단하다. 왜 이렇게까지 하지? 이제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해가 안 됐는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거는, 8월 10일 날 기자회견을 하는데, 아니, 화가 났으면은 본인이 직접 8월 9일 날 하던가, 8월 10일 날 하던가, 하면 되잖아.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김민석을 이렇게 지지한 것들은 의심되는 발언 한 이후에 정몽주가 말이 없었단 말이에요. 주말에. 뭐 금, 토, 일 말 없고 월요일 날 기자회견 했거든. 월요일 날. 전 여기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거예요. 차라리. 여기서. 그래서 정몽주가 저는 이재명 뭐 명파리 얘기하면서 명파리 하는 것도 가만두지 않겠다고 한 게 홧김에 한 게 아니다. 차라리 홧김에 했으면 난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 화가 나니까 홧김에.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좀 부족한 판단이지만 홧김에 할 수 있지. 근데 정몽주가 8월 10일 날 경기도 결과, 8월 11일 날 대전, 세종 결과까지 다 확인하고 나서 12일 날 기자회견을 한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그냥 단순히 화나서 한 건 아니죠. 단순히 화나서 한 건 아니고요. 이건 뭐냐면 계산한 거죠. 계산한 겁니다. 지금 이렇게 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요번에 투표 비율이 어떻습니까? 대의원이 14%, 권리당원이 56%였고요.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30%였거든요.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30%예요. 일반 국민. 근데 민주당을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여권에서 이재명을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재명 지지율이 지금 이렇게 압도적으로 높으면 뭐냐, 중도라든가 국민들은 이재명을 싫어하는데,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이 봤을 때는 말도 안 된다고 보는데, 이재명 비판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하는 말은 그거예요. 당내에서만 인기 많고, 당내에서만 이렇게 절대적인 지지율이 있으면 뭐해. 국민들은 이재명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 하고, 이재명 일기체제에 대해서 비판적이야 라고 말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 말에 따르면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는 이재명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막 칭송하고 이재명 파리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할 거란 말이야. 싫어할 거라고 보는 거지. 저는 정몽주도 그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세게 말해가지고 대의원표하고 국민 권리당원표가 많이 빠지면 문제가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얼마 안 빠졌거든. 경기도에서 3위 했고요. 대전 세종에서도 3위 했어요. 정몽주 발언이 공개된 다음에도 확인해 보니까 경기도가 사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제일 높은 곳이거든요. 경기도에서도, 대전 세종에서도 자기가 3위를 유지했거든. 그 자신감이 붙은 거지. 그러면 내가 더 세게 유지해도 어차피 대의원 권리당원에서는 한 3위 정도 될 수 있고, 더 세게 해도, 그리고 더 세게 하는 것만큼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내가 압도적으로 1등 할 수 있다. 김민석 같이 이재명 파리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국민 여론조사에서 빠지고, 내가 오히려 차별성을 두면은 내가 압도할 수 있다 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짓 할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나는지 아세요?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정몽주가 권리당원에서는 그래도 권리당원에서는 5등 했어요. 5등. 권리당원에서. 그런데 최종 결과입니다. 최종 결과에서 권리당원들 최종에서는 5등 했는데, 대의원에서 6등 했고요. 대의원에서 7등 했고요. 7등. 국민 여론조사에서 6등 했습니다. 결국. 국민 여론조사에서 안 나왔어요. 득표가. 많이 안 나왔습니다. 오히려 누가 많이 나왔는지 아세요? 누가 1등 했냐면 김민석이 1등 했고요. 전현희가 2등 했어요. 전현희가. 이거 대박이죠? 이거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요번에
전현희 의원이 김건희 살인자 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너무 심하게 말했다 비판하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당원들 표 받으려고 한 거다 막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당원들이 아니고 국민 여론조사에서 전현희가 2등 했다고요. 전현희가 김건희를 강하게 비판해가지고 권리당원들 대의원들 표 받아갖고 거기서 1, 2등 하려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권리당원 대의원에서 높이 나왔어. 그런데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2등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으면요. 민주당 당원들, 권리당원, 대의원들의 표심과 국민 일반 여론조사의 표심이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아. 이거를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자꾸 그 보수 쪽에서 이재명 비판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당원들 표심과 일반 국민 표심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는데 웃기는 소리예요. 이재명은요. 당내에서도 압도적인 대선 지지율 1위지만 일반 국민들 평가에서도 대선 지지율 1위예요. 여전히. 전 근데 정몽주가 여기서 완전히 잘못을 했다. 그러니까 지 혼자 너무 머리 쓰다가 지꾀에 지가 떨어진 거죠. 전 그렇게 생각해요. 본인이 그냥 홧김에 만약에 진짜 홧김에 이렇게 일을 저질렀으면 너무 무모한 정치인인 거고 무모한 거죠 진짜. 근데 사실 더 실망스러운 거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머리를 써가지고 국민 여론조사에서 내가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거 여기서 더 받으려고 이렇게 무리하게 기색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러면은 11일, 11일 경기도 대전 세종 결과를 기다릴 이유가 없죠. 왜 이거 다 기다린 다음에 기자회견을 합니까? 더 그 전에 하지. 기자회견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였는데. 그리고 더 황당한 건 뭐냐면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쳐. 본인이 머리 써가지고 옆에 사람들하고 머리 써가지고 지금은 명팔이 비판하면서 내가 조금은 최고위원들에서 좀 다른 결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갖고 1등 하자 했다고 쳐. 그렇게 1등해서 뭐 할 거야? 네? 그렇게 1등해서 뭐 할 겁니까? 그렇게 1등 해가지고 당원들 마음을 다 갈라놓고 그리고 또 의원들과 이렇게 척을 지면서 1등 했다고 쳐. 그래서 뭐 할 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황당하죠. 황당해. 지금으로부터 딱 20년 전에, 거의 20년 전에 정몽주 같은 짓을 누가 했냐면 김민석이 했죠. 김민석이. 말을 좀 다르게 하긴 하지만 20년 전에 김민석이가 노무현 배신하고 정몽주한테 가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딱 정몽주 같은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잘 나가던 김민석이가 정치 낭인 돼버린 거 아닙니까? 정치 낭인 됐는데 사실은 그 추미애 대표 때 추미애 대표가 도와줘갖고 다시 올라온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이 된 거야. 시간이 얼마나 걸린 겁니까 지금? 시간이 20년 걸린 거야. 20년. 물론 국회의원은 그 전에 하긴 했지만 오래 걸린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걸 봤을 때 정몽주는 앞으로 정치가 가능한가? 저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우선 정몽주가 나이가 많아요. 지금 65세인데 65세예요. 정몽주가 지금 엄청 건강해 보여서 그렇지 나이가 65세예요. 65세인데 정몽주가 만약에 그냥 과거의 뭐 발언들 뭐 목발지뢰 같은 거, 과거 발언들, 아니면 뭐 가짜 미투, 뭐 정치적 공세 그런 걸로 아무리 어려워져도 극복할 수가 있어. 왜? 당원들이 지지자들이 정몽주에 대한 애정도 있었고 감옥도 갔다 왔고 그러니까 한번 해줘야 돼. 아마 지금 특별한 일이 없었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23대에서는 정몽주 한번 밀어줘야 돼. 아마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힘들죠. 이제는 힘들어요. 정몽주가 저는 다시 정치적으로 복귀하기는 굉장히 힘들다. 불가능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정몽주가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썼어요. 간단하게. 7월 14일 이후 경선 기간 내내 진심으로
격려해주신 지지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를 반대했던 분들조차도 민주 진보 진영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벨라를 기약하겠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내용은 깔끔하게 썼어. 욕하지 않고. 이건 잘한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선거 결과가 민주당이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됐다. 당원들이 정말 정당 정치에 있어갖고 정말 중요한 위치에 온 거죠. 당원들이 하루아침에 정몽주가 안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근데 당원들이 정말 마음 먹으니까 떨어지는 거야. 이제는 정말 국회의원들이 당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당원 중심의 정당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이건 우선 좋은 겁니까? 좋은 거죠. 당연한 거예요. 당원 중심의 민주당 됐다는 거, 당내 민주주의가 실현됐다는 거를, 이거를 누가 부정할 겁니까? 이건 무조건 좋은 거죠. 무조건 좋은 거야. 그런데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앞으로 우리 당원들, 전 당원이 아니에요. 민주당 당원들의 그 수준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수준이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특정 정치인이 손가락질만 하면은 그 손가락 하는 대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달려가는 당원들이면 안 되죠. 그건 홍위병이지, 그건. 홍위병이라고요. 근데 민주당 당원들은 그런 당원들이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표가 밑도 끝도 없이 뭐 한다고 해서 그거 따라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재명이라도 잘못된 판단을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비판할 수 있는 당원들이 저는 민주당 당원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밑도 끝도 없이 막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당원들이 그래야 되죠. 안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런 아주 뭐라고 할까, 그 당원 민주주의가 잘 실현된 거와 그리고 아예 완전히 그냥 이 홍위병 같은 식의 정치가 되는 거는 종이 한 장 사이에, 종이 한 장 사이에. 이거는 당원들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당원들의 수준. 그래서 당원들의 수준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마 이것 때문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입지는 훨씬 더 세지겠죠. 사실 이재명이 뭐 한 건 없지만 정몽주가 지 혼자서 이렇게 난리 피다가 몰락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상대적으로 사람들한테는 이재명 대표가 정말 당내에서 위치가 대단하구나, 이걸 다시 한번 또 인식시키는 것도 될 것 같긴 해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은, 우려스러운 거는 제가 오늘 정몽주 이거 페이스북에 들어봤거든요. 들어갔더니 요 페이스북 글에 댓글이 제가 봤을 때는 225개가 달렸어요. 225개. 근데 225개의 댓글 중에서 90%가 욕이야. 90%가. 근데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어차피 정몽주는 정치적으로는 거의 내가 볼 때는 사망했어요. 끝났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페이스북 같이 쫓아가갖고 여기서 막 이렇게 조롱하고 욕하고 그럴 필요 있나요? 예?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흐름이 있는 것 같아.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거 좋아. 나도 지지하거든. 이재명의 다음 대선에서의 승리를, 민주당의 집권을 원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재명의 승리, 민주당의 승리를 원한다면은 우리가 막 과도하게 막 적을 만들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몽주가 정치가 끝나가지고 앞으로 정몽주가 그러면 앞으로 유튜브에서 방송 나가가지고 그냥 북한 마음 품어갖고 흑화돼가지고 계속 민주당 욕하고 이재명 욕하고 그런 방송 하기를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몽주가 제2의 진중권 되는 걸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몽주 같은 사람들이 만약 나가가지고 방송에서 그냥 미친 척하고 계속 민주당 욕하고 본인이 알고 있는 거 다 폭로하면서 막 민주당 의원들 하나하나 막 물어뜯고 그러면 조중동이 좋아가지고 그 기사를 얼마나 증폭을 하면서 공격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몽주가 만약에 그 기자회견한 건 문제가 되지만 그 이후에 특별하게 무슨 액션을 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 왜 정몽주를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욕을 하고 난리 치냐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문재인에 대한 비판도 많거든요? 근데 보면은 지금 막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그냥 지금도 지금 못하러 문재인을 이렇게 욕을 해. 문재인이 이렇게 욕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다 끝났는데? 문재인 욕하고 더군다나 또 어떤 사람들은 저런 아니지만 또 조국 욕하는 사람들, 조국 욕하고
지금은 또 정몽주 욕하고. 다 적이야, 그냥 다 적. 근데 이게 이재명 정치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게 민주당이 앞으로 집권하는데 도움이 되겠어요?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앞으로 정봉주 같은 사람들이 방송 나와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봐야겠지만 막 너무 심하게 행동하면 그때 비판할 수 있겠지만 아직 지금은 이제 어차피 패배해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김두한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선거 때는 사람들이 다 정상이 아니니까 그냥 선거 때는 그러니 해야 돼요. 근데 선거 끝난 다음에 아직 뭐 한 것도 없는데 선거 끝난 다음에는 서로 그냥 위로하고 응? 그냥 앞으로 더 잘해라 이렇게 해주는 거지. 선거 끝나고 졌는데 그 사람한테 가갖고 막 댓글로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거는 이거는 민주 시민의 자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 만들어갖고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근데 정봉주 의원, 정봉주 유튜브, 아니, 페이스북 들어가 보세요. 아, 너무 심했어. 욕설, 비아냥거리는 게 너무 심했어.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봉주의 정치는 저는 이제 이걸 오늘로서 끝났다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